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베스팅닷컴 기준 거래량 상위 기업 중 하나인데요. 거래량 상위 기업으로 꼽힌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매일매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기업이죠.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뜨고 있는 핫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캐나다 회사고요. 2004년도에 설립해서 2015년도에 뉴욕 증시하고 토론토 증시에 동시 상장한 전자상거래 소프트 업체인데요. 개인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자체의 쇼핑몰을 갖다 구축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그 도구들을 갖다 지원해주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서 구입하고 결제하고 재고 관리하고 마케팅 이러한 모든 수단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식품 회사죠. 네슬레, 또 세계 최대 사무용품 유통회사 스테이플스 등 쇼피파이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75개국에 걸쳐 약 100만 곳의 기업 또는 상점의 고객을 보유 중에 있고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한국어를 포함해서 약 20개국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플랫폼 규모는 약 611억 달러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아마존의 대항마로 지금 쇼피파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쇼피파이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 요인이 도대체 뭘까요? 작년도의 주가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3배 이상 급등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그 아마존이 약 25% 오르고 그다음에 이베이가 약 29% 올랐지만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약 53% 정도 상승했어요. 네. 캐나다의 현재 그 시가총액 1위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RBC고요. 이 두 번째가 쇼피파이인데 5월 11일 쇼피파이의 그 시가총액이 약 8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은 약 108조인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62조거든요. 상당히 큰 차이가 거의 나는데 2배 가까이 되네요. 이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시가총액이 올랐다는 것은 그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랐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증시에는 새로운 승자가 나타났다. 바로 쇼피파이다라고 지금 극찬을 할 정도로 상당히 월가에서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각광을 받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존의 대항마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쇼피파이의 최대 투자처는 지금 물류센터,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난해 물류 기술의 스타트업인 그 식스리브 시스템즈를 인수했습니다. 약 4억 4천만 달러를 주고 인수했죠. 이렇게 만약에 쇼피파이가 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은 아마존 또한 큰 위협을 받게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정액하고 거래량에 따라 늘어나는 수수료가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남으로써 수입이 확고화되는 그런 게 있고 코로나19의 창궐 또는 확산이 결국은 쇼피파이의 제2의 도약의 기회를 준 거죠. 쇼피파이 한 임원은 매일매일이 블랙 프라이데이 아주 그 대규모 세일이 일어나는 그 온라인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기분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국내 기업이 이렇게 견져볼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쇼피파이랑 거의 유사한 기업은 카페 24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카페 24도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이런 그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상당히 뜨는 업종 테마가 역시 그 휴대폰 전자 결제거든요. 며칠 전에요. 미국의 그 마스터카드가 1,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소비자들의 결제 그 내역을 보니까 언택트 결제가 약 전년 대비해서 40%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최근에 그 소비자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소액 결제고, 그래서 소액 결제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이제 휴대폰 전자 결제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휴대폰 결제는 3군데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군데 회사가 약 93%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바날, 그다음에 KG 모빌리언스, 그다음에 갤럭시아 컴즈, 요 3개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고, 요 3 회사들이 지금 그 시장을 갖다 지금 과점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항마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 국내에서는 이런 전자상거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소액 한도 결제에 대한 그 부분 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소액 결제 한도가 조금씩 상향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6월 기준으로 휴대폰 결제 한도가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되었을 때 당시 그 소액 결제 시장 성장률이 연간 15%에서 17%.
정도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즉 올해도 만약에 한도 상향 조정이 있게 되면 또 그만한 상승, 증가 효과, 성장 효과를 볼 수 있죠.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쇼피파이지만 분명히 리스크 요인도 있지는 않을까요? 쇼피파이 주가가 오른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 가능성 때문에 올랐는데요. 네. 최근에는 약 실적 관련해서 약간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지금 그 쇼피파이의 올해 그 매출액을 갖다가 21억 1천만 달러로 예상했었는데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약 21억 3천에서 21억 6천만 달러로 예상했었어요. 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미달됐고 2분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그 실적 발표가 좀 연기됐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가는 올라가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조금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RBC 같은 경우는 쇼피파이 주가는 역시 기대감에 기대서 올라왔다. 따라서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쇼피파이가 일반 개인들이나 아니면 중소업자들의 그 쇼핑몰을 갖다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쇼피파이 주가는 이런 모멘텀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거품에 대한 논란이 그렇죠. 있었네요. 네. 저희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은 소상공인들이고 중소기업들입니다. 저 마찬가지로 쇼피파이에 등록된 기업들은 상점 또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억 6천만 달러의 대출 쇼피파이가 해준 겁니다. 그 정도의 그 금액이 대출 금액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쇼피파이가 MCA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이것은 향후 발생할 카드, 신용카드의 매출의 담보로 현재 시점에서 돈을 운영자금을 빌려준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문을 닫게 되면 그 돈을 전부 다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가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공매도라 그러죠. 그런 것을 추천하는 그 투자자들이 좀 있습니다. 또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 얘기 나오는 게 너무 실적에 비해서 고평가라고 논란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상당히 이커머스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쇼피파이가 일단 수혜를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과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가 워낙 가대평가돼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은 백화점이면은 그 이 쇼피파이는 여러 지역에 있는 동네 상점들을 인터넷의 하나의 그 온라인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조금은 틀립니다. 아마존은 그 어느 정도 규제와 그다음에 관리가 있는 반면에 쇼피파이는 그런 부분이 좀 느슨하다는 게 틀리죠. 앞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언택트 문화, 스테이 앳 홈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가운데 그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는가에 따라서 성장하고 못하고의 그 관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 뭐 주가 같은 경우는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조정이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아마존과 그다음에 쇼피파이의 분기 매출 또는 순수익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쇼피파이가 아마존에 과연 대형마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 이 두 기업이 어떤 형태로 언택트 소비 문화를 이끌어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쇼피파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이번에